네, 오늘 3부는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수입니다. 부산에 계세요? 네네네. 네. 이재명 후보가 연일 영남을 찾던데 지금 그 영남 민심은 어떻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크게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6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은 그나마 조금 눈길을 두고 있는데, 네. 그 전 세대 분들은 상당히 좀 냉담하고 좀 차가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네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역시 그 12선 그것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12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당한 그 충격을 많이 가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내란수계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연을 하지 못하는 정당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좀 집중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탈당할 거다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던데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진 탈당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탈당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탈당이라는 것보다는 뭐 제명이나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진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선대위 구성 그 주요 인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기에 보면은 후보에 대한 일정 담당자라든지 홍보본부장, 메시지 담당자, 그다음에 수행부단장, 뭐 조직 총괄본부장 이런 분들이 후보의 최측근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자통당의 출신의 어떤 그 석동현 변호사도 또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지금 김문수 후보 선대위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네. 지금의 선대위는 윤석열 선대위라고 할 정도로 이게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후보가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뭐 제명 내지는 출당을 시켜야 되지만 거기에 준해서 위장 탈당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친윤 인사들은 이선으로 전면 후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대위 구성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정리해야 된다고 혹시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친박 인사들이 지도부 일선에서 모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춰봤을 때 지금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는 그 친윤 인사들이 그 국민들 눈에 어른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탈당이냐 출당이냐 그 형식에 있어서 그 차이가 되게 클 거라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당규 제 3절 22조에 보면은 22조의 그 2항에 보면은 형사적으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대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하물며 위헌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비상계엄이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자에 대해서 그대로 1호 당원으로 둔다는 것이 과연 원칙이 맞는가 하는 그 국민적 정서가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부산선대위 발대식에서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좀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도 산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이 보니까 상당히 좀 과거에 좀 이성적인 보수의 가치나 품격을 지켰던 그런 당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점점점 갈수록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좀 섭섭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원 가운데 목소리 높은 당원들은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태극기 세력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남아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옹호하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갖고는 안 되고 오히려 출당 조치를 하거나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잘못한 사람은 엄격하게 다루어서 벌을 줘야 되는 것이 그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상대 정당의 후보를 막 몰아붙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부터가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엄격하고 우리 당한테는 아주 간대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느 그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그나마 지금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이유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파면당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환골탈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어느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겠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의 견해는 그런데 근데 문제는 당무 우선권을 쥐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출당 제명도 아니고 탈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출당이나 제명은 거의 뭐 지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이 현재 그 후보의 워딩을 보면은 상당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리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내부에서 그 어떤 스스로 자진 탈당하는 그런 그 형식은 밟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게 위장 탈당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징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세력과 좀 절연은 하는구나 이런 모습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용서하고 또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김문수 후보의 말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이 조금씩 엇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당이나 김문수 후보의 선거 운동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진단하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그 운동원이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60대 되신 아주머니께서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 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란당이라는 그런 그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의해서 내란 수괴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옹호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주 젊고 유능하고 개혁적인 그런 초선 의원 아닙니까? 좀 더 호기롭게 용감하게 결기 있게 당을 좀 제대로 추스려 나가는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리라 하는 그런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잠깐만요. 그럼 의원님 지금 뭐 용기 있게 호기롭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혹시 출당 조치를 위한 윤리 회부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혹시 이 말씀이 포함이 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과감하게 국민들께 좀 시원시원하게 내란 수괴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우리 당에 둘 수 없다. 그것도 특히 1호 당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국민들께 표 달라라고 이야기할 그건 정말 염치 없는 저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깨끗한 토양을 만들고 나서 상대당 후보를 비판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오염된 그런 토양 또는 환경 속에서 어찌 상대당을 탓하고 상대 후보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선대위에 지금 합류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합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누구보다도 그 상대당의 그 이재명 그 후보와 맞서서 지금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SNS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일 계속해서 형사소송법과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잘못됐다. 그리고 대법원을 너무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계속 비판에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장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느냐 안 잡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해석이고요. 어쨌든 지금도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라든지 그 민주당의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것 역시도 저는 선거 운동의 하나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김문수 후보 관련해서 요즘 좀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보도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5년 전 총선 때 차명진 전 의원이 출마를 했다가 이른바 세월호 막말 논란이 크게 불거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김문수 후보가 차명진 전 의원 지원 유세를 하면서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게 어제 보도를 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뭐 후보 각각의 어떤 험결은 좀 민주당도 있고요. 네. 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에도 있을 겁니다만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상대당에서는 또 덜 쳐서 비판하고 또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런 형태들을 말씀들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이것은 뭐 서로가 지금 선거 기간 중에 항상 네거티브는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것은 물론 세월호에 관해서 뭐 부적절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또 지적을 또 할 수 있다 이래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있잖아요. 그 당의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크게 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좀 우리 당을 좀 바라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정치인 개개인들이 우리 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얼마든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당의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그 표현에는 많은 것을 좀 시사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 홍준표 시장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해프닝이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비상계엄이 해프닝이 될 수 있습니까?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계몽이라고 했거든요. 계엄령을 계몽령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용어나 발언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한 그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은 과연 역사적으로 이게 정의로운 건지 옳은 건지에 대해서 판단들은 좀 각자의 몫이다. 그렇지만 저는 제한테 물어본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그런 행태이고 이것은 정말 그 역사적으로 저는 심판받고 처단돼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윤석열 내란수계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뉴스 보셨죠, 의원님? 네, 아마도 짧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처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힘을 가진 그 민주당에서 그래서 뭐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무리한 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입법, 행정, 사법 3건에 대한 도전 행위는 전 국민에 대한 도전 행위이고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사법부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민주주의 상권 분립의 정치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잘못하다가는 남미의 독재 국가처럼 이렇게 그러지 않도록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의 행포가 없도록 하는데 좀 더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